해도 되나? 계속 이걸 만들어서 껐죠? 성저숙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성저숙증의 발달 기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저숙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치료법을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성저숙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그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머리 쪽에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분비기관이 있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안에서 성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뇌하수체와 고안에서 분비가 되는 성호르몬이 정상적인 나이에 시작이 되면 괜찮지만, 또래보다 2년 이상 빠르게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경우를 성저숙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저숙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호르몬 분비를 억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양방에서 사용하는 누크린 주사가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기 위한 한약 치료를 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경우에 사춘기의 급성장도 억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저숙증이 있는 애들은 초등학교 한 5학년쯤에 급성장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해버리면 이런 급성장이 치료받는 중에는 안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러면 그 이후에도 안 나타나냐, 그게 아니라 억제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그 뒤에 급성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저숙증이 있는 아이들은 성저숙증 치료를 한다 해도 키가 클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성저숙증 치료를 하는 기간에도 키가 좀 더 많이 클 수 있도록 치료를 병행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이키 한의원에서 성저숙증 치료하는 방식은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시키면서 키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한약제를 동시에 처방해서 성저숙증 치료와 키 성장 촉진을 위한 치료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예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좀 작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리고 사춘기가 좀 빠르셨다고 생각이 드시면,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사춘기 발달 관련해서 미리미리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성저숙증 전문 의료기관, 하이키 한의원 같은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오셔서 검진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소아비만. 소아비만 역시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잘 먹어야 잘 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놔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남자아이들도 체중 관리를 꼭 신경 써야 된다는 거. 또 한 가지 원인, 환경 호르몬과 영양제나 건강 보조식품 등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좀 멀리 한다든지, 먹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환경 호르몬 영향이 없는지, 또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에도 아니면 건강 보조식품을 선택하실 때에도 사춘기에 영향을 주는 성분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른들이 먹는 스테미나 음식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춘기가 빨라질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부쩍 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12시 1시까지 안 자고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이 푸른빛의 자극에 의해서 이 성호르몬 분비가 촉진된다고 하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사춘기 발달을 늦추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저숙증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성저숙증 예방은 아이들마다 건강이나 개인적인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안내를 받고 그에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남자아이들 성저숙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성저숙증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